유통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데요.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만큼 제법 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여자로서 애 키우랴, 살림하랴, 일하랴, 뭐 하나 쉬운 게 없지만 그래도 남편의 도움 덕분에 이 나이까지 잘 버티고 있네요. 평소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자주 듣는데요. 역시나 여자들은 시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특히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시누이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시누이가 저만 괴롭혔으면 또 몰라요. 저희 친정엄마까지 우습게 여기며 자기 하녀처럼 부려먹으러 들었죠. 물론 제가 마냥 바보처럼 당하진 않았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를 건드렸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제 복수로 시누이는 결국 이혼녀가 됐고요. 지금도 싱글맘으로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썰을 풀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먼저 시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첫 만남부터 최악이었거든요. 당시 전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남편과 사내 연애를 하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으로 남편의 여동생을 만나게 됐죠. 사실 시가 식구들은 처음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제가 편모 가정에서 자란 데다 나이도 남편보다 2살 연상이었거든요. 남편이 제가 없으면 중내 사내 해서 결혼을 허락받긴 했지만 상견례를 하는 날에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죠. 시부모님은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 마냥 표정이 밝지 못했고요. 작은 아버지와 함께 나온 엄마도 내색하진 않았지만 시부모님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얼른 자리를 정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시게 대한 건 미리 양가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였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먼저 그럼 이제 슬슬 일어날까요? 하고 입을 열었어요. 시부모님과 엄마가 그러자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따로 룸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지 하며 웬 여자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누군가 했더니 일이 있어서 못 온다던 시누이였어요. 그동안 남편 통해 얘기만 들었지 실물을 본 건 처음이었는데 남편을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덩치는 크지만 얼굴이 순둥하게 생겨서 인상이 좋은 편인데 시누이는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고 입술이 얇아서일까요? 왠지 사납고 표독스럽게 보이더군요.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여기 음식은 됐고 사케 한 병만 주세요. 시누이는 직원을 불러 대뜸 술부터 주문했어요. 당황한 남편이 뒤늦게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다들 이제 일어날 건데 라고 말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그저 저만 민망할 정도로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당혹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시누이가 그쪽이 우리 오빠랑 결혼할 여자예요?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하고 입을 여는데 알코올 냄새가 훅 끼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동생이 오빠 상견례 자리에 술을 먹고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이름이 뭐냐고요? 제 말 안 들려요? 아, 김정미라고 해요. 마지못해 입을 여니 시누이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정미? 이름 한번 되게 촌스럽네. 어쨌든 제가 일이 있어서 원래 안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약속이 갑자기 펑크가 나는 바람에 혼자 술 먹다 급 생각나서 와봤어요. 그래도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식 전에 얼굴은 봐야죠. 안 그래요?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는 원래 그날 남자친구와 여행을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출발 전에 대판 싸우면서 여행이 취소됐고 속상한 마음에 혼자 술을 마시다 난입한 거였죠.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먼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죠. 당장 일어나. 여기 네가 술 주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기가 막혀. 어떻게 술을 먹고 여기를 와? 왜? 내가 못 올 때 왔어? 안 그래도 민철이 그 자식이 내 기분 다 망쳐놨는데 오빠까지 왜 그래? 하지만 이미 술에 취한 신우이는 남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성을 내더군요.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박혜주 너 정신 안 차릴래 하며 억지로 신우이를 데리고 나가가려 했죠. 아, 왜 그래? 아직 시킨 술도 안 나왔는데 그것만 먹고 가면 되잖아. 여기서 네가 술을 왜 먹어? 미쳤어? 못 먹을 건 또 뭐야? 참나, 벌써부터 마누라 눈치 더럽게 보네. 엄마 말처럼 정말 저 여우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급기야 신우이는 저를 삿대질하면서 막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정말 경악스러웠죠. 박혜주, 너 그 입 안 다물어?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여우 맞잖아. 근데 오빠가 엄청 중내 사내하길래 엄청 예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평범하네? 도대체 뭐에 올린 거야? 어? 입 다물랬지? 유순하기만 하던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제야 신우이도 찔끔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남편은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저희 엄마와 작은아버지에게 깍듯하게 사과한 뒤 신우이를 끌고 사라졌어요. 그제야 시부모님도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사부인이 이해하세요. 우리 혜주가 오빠 결혼한다니까 속상해서 저래요. 아직 철이 없답니다. 단순히 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개념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죠. 결국 그날 상견례는 신우이 덕분에 그렇게 억만진창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쯤 신우이에게 전화 한 통이 왔죠. 어젠 제가 죄송해요, 언니. 너무 취해서. 저 때문에 기분 상하신 건 아니죠? 제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세요. 네? 잔뜩 애교를 섞어서 말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입을 열었죠. 어리긴요. 아가씨 지금 26이라고 들었는데 그 정도면 먹을 만치 먹은 거죠. 결혼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도 있다면서요. 가족끼리 있는 자리도 아니고 오빠 상견례인데 그렇게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아가씨 남자친구도 아닌데 이렇게 전화로 대충 애교 부리며 이해해달라 하면 제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전 무섭게 왜 그래요, 언니.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이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무릎을 꿇으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아가씨가 한 실수가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한 걸까요? 신우이는 급기야 훌쩍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오빠도 그렇고 세훈이도 왜 저만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해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전 세훈이랑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이제 다 틀린 거죠. 도무지 성인 대 성인으로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던 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이 나더군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어릴 때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시부모님이 품 안의 자식같이 뭘 하든 오냐오냐 했더라고요. 그러니 그 모양 그 꼴로 자란 거였죠. 결혼을 엎어야 하나 고민이 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남편이 너무 좋은 남자였어요. 자기 밥벌이 멀쩡하게 잘하고 키 크고 성실하고 다정하고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1등 신랑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전 예정대로 식을 올렸고요.
남편과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그땐 바보같이 시가 식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부모님도, 모난돌 같은 시누이도 제가 노력만 한다면 한 식구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돼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면서 직장을 휴직한 게 화근이었어요. 그걸 안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시가로 불러들여 종처럼 불어먹었습니다. 말로는 집안 살림을 가르친다 하셨지만 음식에 빨래에 청소까지 본인이 하기 싫은 시가 집안일을 떠넘기는 거였죠. 본인은 옆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잔소리만 했어요. 예, 넌 네 엄마한테 음식을 그렇게 하라고 배웠니? 기본이 안 돼 있잖아. 네 엄마는 대체 너한테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뭐 한 거니? 이래서 걔집 애들은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 보내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 지 손으로 찌개 하나 못 끓이는데 나중에 자기 남편만을 어떻게 먹일 거야? 때때로 도를 넘는 시어머니의 발언에 울분이 차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속담에 며느리의 삶은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란 생각으로 제가 숙이고 들어갔죠. 어쨌든 저보다 어른이었으니까요. 정말 얄미운 건 시누이였어요. 결혼 전 상견례 때 일로 단단히 마음이 상한 건지 대놓고 제게 심통을 부리곤 했거든요. 새언니, 이거 레이스 옷이라 세탁기 돌리면 안 되거든요? 손빨래해서 말려주세요. 그리고 저 다이어트 할 거니까 장 볼 때 샐러드랑 닭가슴살도 사다 줘요. 알았죠? 싫은 티를 내면 바로 쪼르르 달려가 시부모님 앞에서 우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노려봤죠. 시누이 어리다고 우습게 여긴다면서요. 그럼 또 저는 시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면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와도 사이가 좋아질 거라 믿었는데 두 사람은 여전히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어요. 제가 아무리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 해도 소용없었죠. 결국 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고요. 그게 몸의 증상으로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회사 다닐 때도 안 하던 하혈을 하기 시작했지 뭐예요. 이러다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제야 전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시가로 틈만 나면 불려가 종처럼 부려지던 걸 까맣게 모르던 남편은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다들 미친 거 아니야? 홀몸도 아닌 사람을. 부모님한테는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 와도 받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바로 시가로 달려가 단단히 엄포를 놓았나봐요. 그날부로 시가의 부름이 뚝 끊겼죠. 몸은 편했지만 이제 시가와 사이가 좋아질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냥 다 잊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그리고 그즘 시누이도 속도 위반으로 사귀던 남자친구와 부랴부랴 식을 올려 이듬해 아들을 낳았죠. 시어머니는 그걸로도 제 속을 박박 긁어놓더군요. 우리 혜주, 이번에 출산 선물로 사돈 댁에 명품백하고 금덩이 받은 거 알지? 행여나 넌 그런 거 안 해줬다고 서운해 마라. 혜주는 고추잖니. 넌 계집애고. 에휴, 우리도 아들이었어야 하는데. 너 행여나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애는 하나만 낳아 잘 키우겠다 뭐 이런 팔자 좋은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돼. 알았지? 그 이하고 얘기 잘 해볼게요.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애 낳는 건 넌데. 넌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쪼르르 영준이한테 다 말하겠다고 하더라.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다. 아들 하나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 시애미 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나 이만 갈 테니까 연락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결국 잔뜩 성을 내며 돌아갔고요. 한동안 연락이 뚝 끊겼어요. 그쯤 되니 차라리 잘 됐다 싶더군요. 애 낳고 몸조리 하랴 육아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나름 대기업인 만큼 육아복지가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애 하나를 낳고 키우기엔 휴가 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딸을 낳고 2년도 안 돼 다시 복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감사하게도 친정엄마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다 늙어서 저 때문에 황혼 육아를 해야 한다니 정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엄마,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됐어. 엄마도 손주 얼굴 매일 볼 수 있고 좋지 뭐. 네가 고생이다. 애 낳고 몸 푼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로. 엄마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도 자식을 낳은 엄마다 보니 그런 엄마의 마음이 손에 잡힐 듯이 보이더군요. 결국 저도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네요.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또 엄마이자 딸로 살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엄마에게 아이를 맡긴 뒤로 저는 다시 일에만 매진할 수 있었어요. 평일에 너무 늦게 끝나는 날엔 남편이 대신 가서 딸을 데리고 왔죠. 주말엔 엄마도 쉬셔야 하니 저희 부부가 딸을 돌봤고요. 따로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기 시작했네요. 엄마는 안 받겠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억지로라도 보내드렸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한 지 반년쯤 됐을까요? 갑자기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언니, 어떡하죠? 엄마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다는데 저 내일 절대 빠지면 절대 안 되는 외부 미팅이 있거든요. 그즘 시누이도 다시 취업을 했거든요. 아이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던가 봐요. 정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언니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오늘 하루만 저희 수찬이 좀 맡길 수 없을까요? 네? 저희 엄마한테요? 생각지도 못한 부탁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시누이와 평소 살갑게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같은 처지의 워킹맘으로서 차마 시누이를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전 엄마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했어요. 엄마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시누이는 출근 전에 저희 집에 들러 조카를 맡겼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데리러 올게요. 시누이는 저희 엄마에게 몇 번이나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허둥지둥 회사로 떠났죠. 그런데 정작 저는 일이 2배가 된 엄마가 마음에 걸려 도통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엄마, 정말 괜찮겠어? 그래. 겨우 오늘 하루인데 뭐 1명 보나 2명 보나 그게 그거야. 너도 얼른 출근해야지. 늦겠다. 알겠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야 돼. 그렇게 엄마에게 신신당부하고 회사에 출근해서도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문서 작업을 하고 회의에 참석했는지 모르겠더군요. 하루 종일 시계만 보다가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집에 갔을 때 이미 시누이는 조카를 데려간 이유였어요. 엄마에게 감사하다며 따로 선물까지 주고 갔더군요. 사돈 처녀가 마냥 철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애 낳고 나더니 많이 변했더라. 고맙다고, 나 때문에 살았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 그래, 진짜 철들었나 보네.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이제 예전처럼 조카는 시어머니가, 제 딸은 저희 엄마가 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뒤로
신우이는 종종 조카를 저희 엄마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허리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한 뒤로는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죠. 미안하다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 데다 엄마도 자꾸 괜찮다고만 하니 그 사이에 제가 뭘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애를 한 명 보는 거랑 두 명 보는 게 어디 같나요? 엄마는 날이 갈수록 살이 쪽쪽 빠지셨고요. 가뜩이나 뼈가 약한 분인데 하도 애를 안고 얼러 손목 인대가 다 늘어나고 말았죠. 저 몰래 계속 병원도 다니셨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제 애 키우자고 저희 엄마를 죽일 수는 없겠다 싶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해 따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제 월급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다 시터에게 줘야 했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전 엄마에게 따로 시터를 구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신우이에게도 따로 연락해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더는 조카를 맡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상대로 신우이는 무척 곤란해하더라고요. 아니 새언니,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어요? 당장 우리 수찬이를 그럼 누구한테 맡겨요? 어머님한테 맡기든지 저처럼 시터를 구하던지 그건 아가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 엄마 디스크 수술 받은 뒤로 손주 절대 안 볼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부탁해도 꼼짝을 안 한다고요. 그럼 시터를 구해야죠. 저희 엄마도 더는 안 돼요. 가뜩이나 뼈 약한 분이 골다공증도 더 심해지셨고 손목 인대도 말이 아니라고요. 병원에서 더는 무리하지 말라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경고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신우이는 도통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급기야 돈을 주겠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더군요. 우리 수찬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이제 겨우 언니 어머님이랑 친해졌는데 계속 보던 사람이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돈은 제가 따로 챙겨줄게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어때요? 그 터무니없는 액수를 듣고 있자니 정말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아가씨, 일주일 중 5일을 애를 보는데 10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인터넷에 베이비시터 구하는 글 좀 보세요. 달에 몇백은 우습게 깨진다고요. 에이,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왜 아가씨 가족이에요? 어쨌든 고작 한 달 10만 원으로 저희 엄마 그 고생시킬 수 없고요. 됐으니까 시터를 알아보든 뭘 하든 아가씨 애는 아가씨가 보세요. 신우이가 자꾸 황당한 소리를 해대니 저도 화가 나서 좀 세게 말했던 것 같아요. 결국 신우이도 기분이 단단히 상했는지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엄마가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땐 몰랐죠. 신우이가 저 모르게 황당한 짓을 벌이고 있을 줄은 말이에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해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자리로 다가와 인사를 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신우이 남편, 그러니까 서방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서방님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여기 계약직 자리가 났길래 지원했더니 뽑혔지 뭐예요? 아니, 계약직이라니 서방님 회사는 어쩌고요? 그게 저희 회사 오늘 내일 하던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제 발로 걸어 나왔어요. 마침 여기서 이직 제안도 들어왔고요. 물론 계약직이긴 하지만. 머쓱하게 웃으며 말하는 서방님을 보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